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되게 힘드네요. 제가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수업이 좀 많은데 그래도 평소보다 좀 더 힘드네요. 왜 뭐가 다르지? 그래도 오늘 이 수업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연강이 있거든요. 계속 30분 텀으로 연강이 있어서 오전에 10시 반에 수업하고 점심에 1시에 수업하고 또 1시 거 끝나고 30분 있다가 3시 요 수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우리 머신러닝 수업하러 오면은 월수 수업 끝나는 시간이네요. 들려드린 노래는 영화 음악이죠. 영화 너무나도 유명한 주라기 공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바로 그 영화. 그 영화의 테마곡이죠.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앞에 수업 시간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애플 뮤직을 쓰거든요. 애플 뮤직 쓰는데 애플 뮤직이 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저는 좀 좋은 게 뭐냐면은 큐레이션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음악 추천이라던가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자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장르가 엄청 다양하고 또 막 국가에도 별로 개의치 않고 진짜 온갖 노래를 다 추천을 해주거든요. 이 사람한테 좀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음악 같은 거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 아까 지휘자분인 존 윌리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그 앨범이 하나 추천이 떴는데 그래서 알게 됐어요. 이분이 영화 음악계에서 정말 정말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뭐 E.T. 주라기 공원 또 뭐가 있었지? 스타워즈, 슈퍼맨, 뭐 인디아나 존스 등등등 또 뭐 올림픽에 나오는 무슨 테마곡 이런 것도 하시고 하여튼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주 거장이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영화 음악 거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한스 짐머를 많이 떠올리는데 한스 짐머보다 오히려 한 세대 앞섰던 아주 거장이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의 곡들 중에서 방금 보여드린 게 주라기 공원이었죠. 주라기 공원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오래된 영화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뭐 그래픽 CG를 쓴 초창기의 영화이면서도 되게 지금 봐도 그 뭐랄까 그 공룡을 본다는 그 어떤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충격? 그게 아직도 오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그때 그 분위기가 되게 잘 살아있죠.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하여튼 그 추천 앨범으로 떴던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삽입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라기 공원이 너무 좋아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같은 앨범의 그건 아니에요. 뭐 제가 들었던 앨범은 베를린 피라모닉이랑 한 건데 영상으로 보여드린 거는 빈 피라모닉이랑 같이 연주를 했던 그런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쉬는 시간이 있다면은 이제 빈 피라모닉이랑 관련해서 또 한번 수다를 떨어볼게요.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론은 그렇게 뭐 많이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뭐 금방 이론도 금방 하고 실습도 금방 뚝딱 하는 뭐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맞다. 지난 시간에 클러스터링 그 파이썬 약간 에러가 많이 났었는데 그거 에러 다 잡은 버전을 올려드렸거든요. 그 뭐 좀 말씀드리면은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는데 요거 n번째 샘플과 k번째 클러스터랑 측정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 제대로 된 뭐 뮤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거리에 이렇게 난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체크를 하는 코드를 이제 while문에다가 추가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니셜라이즈를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while문을 추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초기화를 막 여러 번 해서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돌리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아, 또 한 가지 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오랜만에 사전 강의 보고서를 하나 쓰셔야 돼요. 우리 좀 강의 초반에 많이 했었죠. 그 다음 주에 하는 게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해서 뭐 차원 축소하는 거. 그 중에서도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PCA를 배울 거거든요. 근데 PCA 하기에 앞서서 이제 SVD라는 걸 배워야 돼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학기에 SVD를 다른 수업에서도 한번 강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녹화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일단 그거 사전 강의로 듣고 일요일까지 사전 강의 보고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PCA 수업을 할게요. 요거 과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원 컴퓨터 비전 수업에서도 SVD를 한번 했거든요. 그 제 거 그 구글 시트 들어가면은 아시겠지만 그 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수업을 다 거기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다른 수업도 뭐 들어가서 보시라고 그렇게 하나로 통일을 해놓은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기 중에 하나가 컴퓨터 비전 수업인데 거기서도 최근에 디멘셔널 리덕션을 나가서 그거를 좀 한번 활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좀 간단하게 보고 이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하다 보면은 이제 폴리노미얼이 다항식이잖아요. 다항 함수 말하는 거죠. 뭐 n차 뭐 요렇게 가는 거 요런 식으로 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리니어 리그레션 했던 거는 그냥 딱 요렇게 생겼던 모델이었어요. 딱 바이어스 텀이랑 기울기만 가지고 있는 요런 간단한 모델이었는데 요거를 폴리노미얼로 확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간단해요.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모델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이렇게 무한히 늘려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클러스터링에서는 그거를 했잖아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처럼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의 예를 들면은 이렇게 모델의 복잡도를 무한히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델의 복잡도를 어떻게 결정을 지을 건지 뭐 너무 복잡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단순해지지도 않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 코스트에 넣어서 정규화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모델의 복잡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출발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죠. 개강하고 맨 처음에 했던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요. 너무너무 간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넌리니어 SVM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피처라는 얘기를 했어요. 피처. 그래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모델을 통해서 바로 이제 어떤 예측을 했죠. 뭐 Y라고 쓰기도 하고 T라고 쓰기도 하고 뭐 하여튼 바로 내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두는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어떤 특징이라는 걸 추출을 해서 뭐 Z라고 쓸게요. 여기 요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으로 X를 쓰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어떤 처리를 거친 피처 그거를 인풋으로 삼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피처라고 해서 뭐 피처 매핑 이런 얘기 좀 그때 넌리니어 SVM에 좀 나왔잖아요.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은 너무 간단하게 끝이 나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냐면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을 했던 모델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을 때 뭐 디자인 매트릭스 X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1 넣고 요 순서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다가 1을 넣고 여기에다가 그 이렇게 n번째 샘플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줄에는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줄에는 세 번째 샘플 이렇게 넣으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파라미터 세타를 바로 찾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뭐 배치나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미니 배치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거 식이 뭐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이었죠. 뭐 스토캐스틱이면은 파라미터에다가 마이너스 에탄가요? 요거 하나 넣으면 되고 배치면은 여기 앞에다가 썸메이션 더해가지고 뭐 전체 에러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됐단 말이에요. 요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뭘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Z라는 피처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얘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 그 x의 제곱 뭐 x의 세제곱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넣어서 우리 피처에 대한 거를 통해서 y를 예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파라미터 세타랑 z 여기는 뭐 바이어스 없이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요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Z라는 요거는 디자인 매트릭스 버전이에요. 행렬 버전이고 우리가 그냥 인풋 벡터를 하나, 피처 벡터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얘를 뭐 1, x, x제곱, x세제곱 요렇게 만든다 쳐요. 그러니까 주어진 입력 x로부터 x가 주어졌을 때 요런 식으로 피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1이랑 자기 자신의 제곱, 자기 자신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x로 인풋 x로부터 이렇게 피처 벡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때 모델을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z에 대해서 리니어하지만 그냥 z라는 벡터 하나에 대해서 리니어하지만 그거를 x에 대해서 사실 풀어보면은 폴리노미얼로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차수까지 그냥 넣으면 돼요. 여기서 뭐 한 차 더 넣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여기라고 하면 우리 x에다가 하나 더 넣을 거야. 아니 z에다가 하나 더 넣을 거야. 그러면은 여기 폴리노미얼에 좀 자리를 옮길까요? 여기 폴리노미얼에 하나가 더 그래도 좁다. 요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디자인 매트릭스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첫 번째 샘플의 4승, 두 번째 샘플의 4승, 세 번째 샘플의 4승, 네 번째 샘플의 4승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피처 매핑 그거에 따른 디자인 매트릭스 그러면은 저렇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 매트릭스 Z를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데 뭐 노멀 이퀘이션으로 찾을 거다. 디자인 매트릭스를 요렇게 쓰면 돼요. 요거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바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디자인 매트릭스로 쓴 버전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배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참값에서 뭐 n번째 참값에서 n번째 z를 이렇게 빼면은 요게 그레디언트가 돼서 여기 에타 잘 곱해가지고 파라미터 세타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면 됩니다. 그냥 요 주어진 x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만 해주면 돼요. 그게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끝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델이 뭐 얘라고 합시다.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뭐 xn이랑 yn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까요? 이게 원래 여기까지 있으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때 y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뭐 노마리큐에이션 같은 거 적용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요게 추가가 된다. 뭐만 하면 된다? y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뭐 0, 1, 4, 9, 16, 25 0, 1, 8, 27, 64, 125 요렇게 지금 6 바이 4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샘플의 개수가 될 거고 요거는 뭐예요? 디멘션이 되죠. 디멘션이 왜 이렇게 나와요? 여기 1 들어가야 되고 여기 그냥 1차, 2차, 3차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피처를 지금 요렇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디멘션이 4차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 디자인 매트릭스의 컬럼의 개수가 4개가 되겠죠. 이거 X라고 쓰기보다는 여기를 Z라고 쓰는 게 좀 더 맞겠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뭐 노마리큐에이션만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하면은 4바이 6에 6바이 4 곱한 다음에 그럼 4바이 4죠. 그거에 여기 인버스인데 4바이 4 인버스 한 다음에 다시 4바이 6에 6바이 1짜리 곱해서 결론으로 4바이 1짜리 세타 햇이 나와요. 이 세타 햇이 뭐가 돼요? 얘가 차례로 뿅뿅뿅뿅 들어있겠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이게 다예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설명하라고 하면 이게 답니다. 여기 써있죠. 폴리노미얼에 대한 각 항을 하나하나의 피처로 간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니어 모델을 원래 했던 것처럼 쓰면 돼요. 차원이 그냥 좀 늘어난 형태일 뿐이지. 네.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되면은 뭐 디자인 매트릭스에 컬럼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오늘 채팅방 반응이 썰렁하네. 지난 시간도 좀 그러더니.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수가 있잖아요. 차수. 뭐 1차까지만 할 수도 있고 2차, 3차, 뭐 10차, 20차, 100차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한 차 수가 늘어날 때마다 파라미터가 하나씩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파랗게 있을 때
파란색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일단 1차만으로 피팅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뭐 여기 주황색으로 2차 피팅도 할 수 있고 10차도 피팅할 수 있고 뭐 20차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몇 차까지 되냐면은 샘플의 개수까지 차수를 늘릴 수 있어요. 뭐 샘플이 10개가 있으면은 10차 폴리노미얼로 피팅을 하면은 완벽하게 지나는 피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점이 예를 들어서 5개 찍혀 있다. 그럼 이거 5차 폴리노미얼로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커브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에러가 0이 되죠, 심지어.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 딱 5개가 있는데 주어진 점이 5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냥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점을 지나는 완벽한 해를 하나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러가 0이 돼버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차수를 높인다는 거는 모델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개수도 점점 늘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에러는 줄긴 줄 거예요. 어떤 에러가 주냐면은 학습할 때 에러는 줄어들어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줄어드는데,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복잡한 모델이 되면은 여기 주어진 모든 점들을 완벽하게 지나는 피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는 점점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차수를 높이면은 에러가 줄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오버피팅이 일어나죠. 우리 맨 처음에 배웠나요? 과적합이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가 가진 복잡도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더 많이 복잡해지면은 뭐 데이터를 기억을 하기 시작한다. 학습 데이터를 기억을 한다. 아니면은 뭐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의존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일반화 관점에서는 실패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방금 뭐 예를 들었던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는 요런 데이터가 있다 쳐요. 우리가 보기에 적당히 하면은 한 2차 폴리노미얼 정도면은 적당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적당히 에러도 존재를 이렇게 할 거고, 다만 이제 뭐 데이터가 없는 구간, 예를 들어서 요런 데 사이에서 우리가 여기 사이의 경향을 잘 예측을 할 수 있죠. 전체적인 그 데이터의 분포나 경향성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일반화를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막 4차, 5차로 피팅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그래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잘 그린 것 같진 않은데, 아니면 이렇게 그려볼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모든 점들을 완벽하게 지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요런 구간에서 이런 예측이 좋은 예측일까요? 우리 데이터의 분포를 보면은 마치 요런 식으로 그냥 증가를 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이 주어진 데이터들을 너무 완벽하게 쫓으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적합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습 에러는 줄어드는데 과적합이 발생하는 순간 테스트 에러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델의 차수를 올리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학습 에러랑 테스트 에러가 다 줄어들다가 이제 과적합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학습하는 에러는 줄긴 주는데 테스트할 때 에러가 점점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과적합을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게 일어납니다. 아, 이건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나왔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모델의 복잡도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 좋지 않다. 하나 새로 그릴게요. 모델의 복잡도.
예를 들면은 폴리노미얼의 차수 같은 거, 여기를 에러라고 봅시다. 내지는 코스트. 그러면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보통 테스트 에러가 좀 더 크죠. 이렇게 같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요런 지점이 우리가 과적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아주 딱 눈에 띄게 확 벌어지고 그런 거는 좀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경향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해줘야겠죠. 특히 이런 게 많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트레이닝 에러랑 테스트 에러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나중에 딥러닝 돌리면은 이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오버피팅이 일어났다. 이거 트레이닝 데이터 너무 과하게 믿고 있다. 뭐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걸 해요. 우리가 정규화라고도 하죠. 우리가 원래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던 코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나 민 스퀘어드 에러나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파라미터를 찾는데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데 요런 거를 최소로 만들게 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어떤 파라미터는 요거일 때 에러가 뭐 요렇게 나오고, 또 다른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요거일 때 에러가 요만큼 나오고 해서 그때그때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그때그때 에러를 구해보고 그 에러가 제일 적어지는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노멀 이퀘이션이나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원래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던 코스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SSE를 최소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추가를 하냐면은 모델의 복잡도를 넣어요.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줄이고 싶어요. 근데 동시에 얘도 같이 줄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코스트 안에다가 모델의 복잡도를 같이 넣는 거예요. 보통 얘를 줄이려고 하면은 얘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뭔가 하나를 줄이려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올라가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얘를 적당히 줄이면서도 얘가 너무 증가하지는 않는 선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얘네 둘의 합을 보고 이 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 세타를 찾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모델이 그냥 우리가 SSE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수가 무한히 늘어나면은 SSE는 무조건 줄어들어요. 심지어 데이터 숫자랑 같아지면은 SSE는 최소가 돼요. 0이 돼요. 그런 일이 그냥 쉽게 일어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코스트 안에다가 모델의 복잡도를 직접 넣자. 내지는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를 하자. 모델이 복잡해지면 점점 커지는 어떤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얘네 둘을 동시에 최소로 만들게 하자. 요런 거를 우리가 레귤러리제이션 내지는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드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만 예를 들기는 하지만 뭐 나중에 신경망 배우시면은 신경망에도 뉴럴 네트워크에도
뭐 레귤러리제이션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학습시킬 때 옵션으로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미니마이즈하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를 원래 미니마이즈 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뭐 모델 복잡도를 추가를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최소를 만드는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리니어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레귤러리제이션을 추가를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리지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리지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원래 코스트는 sum of squared 에러만 줬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뭘 추가를 하냐면요. 파라미터 세타에 놈을 추가를 했어요. 투놈의 제곱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요렇게 1차로 피팅을 했을 때 그 파라미터들의 놈값,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 더하기 한 2x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또 여기 주황색 모델은 뭐 또 2 더하기 뭐 x 더하기 3x 제곱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막 20차 모델은 파라미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쭉쭉쭉 해가지고 요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라미터 값들이 엄청 세세하게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파라미터의 놈값 자체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라미터의 놈을 일종의 모델의 복잡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개수들,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막 그래프가 엄청 크게 출렁출렁 하는 거잖아요.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니까 모델의 복잡도로 얘를 추가를 시키되 여기 앞에다가 알파를 두는 거예요. 알파. 그래서 알파를 가지고 얘하고 얘의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가 크다면은 얘의 효과를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줄이는 노력을 더 하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한 100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1을 줄이는 것보다 얘를 1만큼 줄이는 것보다 얘가 1만큼 줄어들 때 효과가 훨씬 크죠. 50배 정도 크죠. 2분의 알파니까 얘가 1 줄어들 바에는 얘가 1 줄어들면 훨씬 이 전체 코스트가 훨씬 많이 줄어드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크면 클수록 여기 뒤에 있는 애를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 만약에 알파가 작아져요. 알파가 한 0.1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1만큼 줄어들고 얘가 1만큼 줄어들 때 뒤에 거 줄일 바에는 앞에 거 줄이는 게 훨씬 효과가 크죠. 왜냐면 뒤에 거 1 줄어봤자 뭐 0.05 줄어드는 건데 앞에는 1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때 알파는 여기 두 개 사이에 어떤 가중치를 조절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레귤러리제이션의 본체는 얘고 얘고 이제 원래의 코스트랑 레귤러리제이션 사이에 어떤 가중치를 조절을 하기 위한 알파가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라고 했죠. 그래서 코스트에 들어간 두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비중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요렇게 알파를 요렇게 넣어서 여기 레귤러리제이션 텀으로 세타의 놈의 제곱을 넣으면은 이거는 솔루션이 알려져 있어요.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알파가 0이면은 원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 되면서 원래 노멀 이퀘이션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알파가 적절한 값이 들어가면은 여기 원래 x 여기 인버스 안에 x 트랜스포즈 x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아이덴티티를 살짝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11111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걔를 살짝 추가를 한 다음에 인버스를 취하는 형태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알파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해당되는 차수가 다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델에 대한 페널티 없이 그냥 피팅을 했을 때의 결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파를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그 모델의 복잡도가 점점 좀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가 커지는 거를 방지를 하다 보니까 좀 제한을 받은 상태에서 피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몇 차인지 모르겠다. 요거는 1차. 1차로 하되 그 레귤러리제이션을 둬서 알파를 증가시켰더니 알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울기를 공격적으로 가져가는데 망설임이 생기죠. 그러니까 알파가 작을 때는 딱 기울기로 요 정도의 기울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알파가 점점 커지니까 기울기를 가져가기에 부담이 되는 거죠. 페널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에러가 좀 커지더라도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가져가려는 성향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요거를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라쏘라는 방법이 있어요. 라쏘는 뭘 줄임말인데 뭐 요런 거를 줄임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좀 주목을 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은 슈링키지 내지는 셀렉션 요런 말이 좀 중요해요. 일단 앱솔루트 밸류를 써요. 리스트 앱솔루트 밸류를 써요. 여기 레귤러리제이션 파라미터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줬냐면은 절대값을 다 더한 형태. 앞에서는 그 제곱을 더하는 형태잖아요. 요 초록색 이거 풀어서 쓰면은 그냥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하는 형태. 그래서 일단 이름에 앱솔루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코스트에다가 요런 형태로 하나를 추가를 해요. 알파 역시 앞에서랑 같은 역할이에요. 가중치 조절하는 역할이고 얘도 이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건데 얘는 좀 독특한 효과가 나타나요. 독특한 효과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요거를 풀어서 얻어지는 파라미터 세타가 예를 들어서 뭐 1100이라고 합시다. 이럴 때 이렇게 0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파라미터가 0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뭐예요? 뭐 얘가 첫 번째 거, 얘가 두 번째 거, 얘가 세 번째 거, 얘가 네 번째 거 입력에 대해서 곱해지는 개수잖아요. 뭐 폴리노미얼을 예로 들면은 뭐 1 더하기 x 더하기 0x제곱 더하기 0x 세제곱이 된 거잖아요. 여기 파라미터 1100이 의미하는 게 1100이 되는 거잖아요. 개수인데 요 파라미터 세타는 개수인데 그 각각의 인풋에 붙는 개수인데 얘가 0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0이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얘네들은 뭐가 나오든 간에 예측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도 보냐면은 예를 들어서 바이어스 텀 1승, 2승, 3승을 한 여러 개의 피처가 있잖아요. 그 중에 0이 나온 이런 피처들, 이런 애들은 효과가 없다. 얘네는 없어도 된다. 라는 게 돼요. 그래서 슈링키지,
인풋의 디멘션을 줄일 수 있어요. 내지는 셀렉션. 여러 개의 인풋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중요한 인풋은 무엇일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인풋이 뭐 10차원이라고 해요. 10차원이고 예측을 딱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10개가 다 쓰이진 않는 것 같아. 근데 10개 중에서 진짜 예측에 기여를 하는 애는 뭐고 예측에 기여하지 않는 애는 뭔지 궁금해요. 그럴 때 라쏘를 쓰면은 0으로 튀어나오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들이 뭘 의미하겠어요? 걔네들은 역할이 없다. 걔네들은 예측할 때 별 효과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 슈링키지나 셀렉션이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피처가 있다면 걔네의 파라미터를 0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는 클로즈드 폼으로 해를 구하지는 못해요. 뭐 노멀 이퀘이션처럼 딱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는 건 없고 그거는 해가 없고 이제 뭐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저기 파이썬 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론 부분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좀 쉬었다 갈까요? 오늘 분위기가 영 썰렁한 느낌이네요. 아니면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녹화 잠깐 끄고 잠깐 쉬면서 노래나 하나 들을까요? 아이고. 오늘 실습에서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노멀 이퀘이션으로 구현을 해보고 그리고 리치 리그레션 처음에 나왔던 그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이죠. 그것도 노멀 이퀘이션으로 한번 구해보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리치랑 라쏘를 기존에 있는 뭐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데이터를 하나 그냥 임의로 생성을 할 건데 일단 입력값은 -5에서 6 사이를 100단계로 쪼개는 값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좀 순서를 섞을게요. 공정함을 위해서. 그리고 y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이어스로 5, 여기 개수 1, 여기 제곱 텀에는 -2, 그 세제곱에는 10분의 1, 그리고 5승에는 100분의 1을 넣습니다. 여기 4승이 빠졌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이즈를 좀 섞을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행렬꼴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거 노이즈를 추가를 안 하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겠죠. 요게 정확하게 5차 폴리노미얼을 따르는 어떤 샘플들이 될 텐데 여기에 노이즈를 좀 섞어 가지고 뭐 노이즈 더 크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면 되죠.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데이터로 삼을 겁니다. 이 x랑 y를 우리의 데이터로 삼아서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샘플의 개수를 n으로 받고 사실 d를 직접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z라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z. 요거는 이제 피처 변환을 한 이후에 디자인 매트릭스 말하는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는 1로 채워 놓을게요. 제일 첫 번째 컬럼에는 1을 채워 놓고 여기서 뭐 라지 D를 쓸게요. 저기 20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 다음에 G를 다시 쌓고 D승을 요렇게 추가를 하면은 여기만 실행을 하면은 이제 Z의 맨 처음에는 1로 가득 차 있죠. 두 번째 컬럼에는 X의 1승이 들어갈 거고, 세 번째 컬럼에는 X의 제곱, 네 번째 컬럼에는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9승까지 채우겠단 말이죠. 그렇게 0승, 1승, 2승, 3승 이거를 여기 오른쪽에다가 차례대로 붙이는 거잖아요. 여기 포문을 돌면서.
그렇게 해서 Z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은 요 포문 안에다가 짜면은 이제 뭐 1차일 때부터 시작해서 1차일 때, 2차일 때, 3차일 때, 4차일 때 해서 19차일 때까지가 자동으로 쭉쭉쭉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 안에서 파라미터 세타만 찾으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노멀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되죠. Z의 트랜스포즈에다가 Z를 곱하고 얘의 인버스를 취하죠. 그럼 이거 Z 트랜스포즈 Z 인버스예요. 여기에다가 다시 Z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여기에 Y를 곱하면 파라미터 세타 다 구해져요. 파라미터 세타를 요렇게 하면 다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딕션을 구할 수 있어요.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파라미터 세타 곱하면은 바로 프리딕션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sum of squared error를 한번 구해봅시다. 뭐 20개만 해도 되죠. 일단 여기에다가 비어있는 값을 넣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2번 차수에서 구한 sum of squared error는 우리의 참값이랑 예측값이 총 n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요거를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sum of squared error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 세타의 놈도 한번 구해봅시다. 놈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다 빈값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세타의 놈의 제곱에다가 요거 얘를 각 자리에서 제곱을 한 걸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sum of squared error랑 세타 놈이랑 다 나오죠.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요거 그대로 그려볼게요. 일단 매 차수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차례대로 증가될 텐데 매번 증가할 때마다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랑 실제 피팅 학습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해서 얻은 결과를 각각 회색이랑 빨간색으로 그려봐라 라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쭉 나옵니다. 여기 1차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2차 피팅, 뭐 3차, 4차, 5차 뭐 점점 증가해요. 6차, 10, 뭐 7차, 8차에서 쭉 가면은 여기 이제 좀 더 굴곡이 조금씩 더 생기죠. 차수가 이제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요렇게 막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뭐 데이터들을 이렇게 막 따라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막 꾸불꾸불 하면서 따라갑니다. 이때 다 돈 다음에 요거는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다 돈 다음에 sum of squared error랑 세타의 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에러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에러는 점점 줄어드는 게 맞지만 여기 세타 2놈의 제곱 이제 막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거 모델의 복잡도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축은 차수죠. 여기 세로축은 여기는 sum of squared error고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세타의 2놈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버피팅이죠. 이미 뭐 여기 지나면서부터 충분히 오버피팅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이상 이거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뭐 더 효과적으로 에러가 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쯤부터 이미 오버피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레귤러리제이션 없이 한 거잖아요. 레귤러리제이션 없이 한 거고 레귤러리제이션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똑같은데 여기다가 알파만 추가를 해줄 거예요. 뭐 좀 작은 값부터 해볼까요? 알파를 추가를 하고 여기만 수정하면 되죠. 여기 인버스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였냐면은 알파 곱하기 뭐 2분의 알파라고 넣을까요? 여기 아이덴티티를 넣으면 되죠. 뭐였지? D 디멘션이었나요? 여기 한 번만 보고 올게요. 그쵸, D 플러스 1이구나. 바이어스 텀이 들어있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요거 리지 리그레션 끝났어요.
리지 리그레션을 구하되 노멀 이퀘이션으로 구한 거예요. 요거 똑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지금 여기 sum of squared 에러 줄지만 여기 놈이 증가하는 건 비슷하네요. 그래도 좀 스케일을 볼까요? 원래는 한 750까지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600 정도로 줄었죠. 알파를 증가시켜 봅시다. 한 100배 해볼게요. 이거 좀 많이 줄었죠. 아까 750까지 가던 거 처음에는 60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0도 안 돼요. 뭐 더 증가를 시킬 수도 있어요. 뭐 10배 더 해볼까요? 그럼 이제 그냥 웬만하면은 이거 잘 증가를 안 시키네요. 요거 실제로 피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 1차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4차 뭐 이제 점점 쭈글쭈글 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게 몰라요. 뭐 직접 보기는 이왕이면은 저기 위에 거랑 같이 그리면 좋겠다. 네, 어쨌든 좀 덜 해진다. 뭐 지금 눈으로 보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여기 이 세타 놈의 그래프를 보면은 좀 덜 해진다. 덜 해지는 것 같다. 그런 효과가 있나 보다. 뭐 그렇게 알 수 있겠죠. 또 되게 금방금방 가네. 이번엔 사이킨런을 써볼게요. 사이킨런을 쓰는데 여기 사이킨런의 리니어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들고 올 거고 리지 리그레션, 라쏘 다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두 개를 설정을 하죠. 이제 리지 리그레션에 들어갈 알파랑 라쏘에 들어갈 알파 일단 똑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 모델을 세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그냥 레귤러리제이션 없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하나는 리지 리그레션인데 알파를 요걸로 줄 거예요. 라쏘도 만드는데 알파를 얘로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일단 인풋을 만들어야 돼요. 인풋 만드는 건 뭐 똑같죠? 이거는 그러면은 총 10차, 그러니까 Z 안에 0차부터 시작해서 10차, 아니 9차까지 들어가 있죠. 9차까지 들어가 있는 디자인 매트릭스 Z를 하나 만들고 이제 리니어 모델도 피팅을 해요. Z랑 Y로. 리지 모델도 피팅을 합니다. 라쏘도 피팅을 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구해서 요거 파라미터의 투놈을 한번 직접 볼까요? 여기 레귤러리제이션 없을 때랑 리지 리그레션을 했을 때랑 라쏘를 했을 때랑 이거 파라미터의 투놈이죠. 파라미터 세타의 투놈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다 더한 값. 그거를 한번 보면은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9차에서 했을 때죠. 9차에서 이렇게 돌렸더니 레귤러리제이션 안 돌렸더니 한 9.86인데 이제 리지를 했더니 요 정도고 라쏘는 되게 많이 작죠. 되게 많이 작아요. 하여튼 요거보다 전체적으로 다 작아지긴 작아졌어요. 만약에 리지도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알파를 늘리면 되겠죠. 한 10배 해볼까요? 그러면 확 줄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반영을 시킬 수가 있고 아마 그 레귤러리제이션 텀의 스케일 때문에 알파가 좀 달라지는 거겠죠. 실제로 파라미터 세타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파라미터 세타가 뭐가 나오는지 보면은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9차까지 있잖아요. 여기 파라미터 세타가 그러면은 10차원의 벡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텀 1차의 개수, 2차의 개수, 3차의 개수 해서 9차의 개수까지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파라미터 세타 벡터들을 다 구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좀 여기 범주를 달아보고 범주를 이렇게 달아볼게요. 그러면은 리니어 레귤러리제이션 하나도 없을 때는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값들이 크죠. 이게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값들이 커요. 근데 리지 리그레션을 적용을 하니까 조금 작아졌죠. 파라미터 세타에 투놈을 줄여야 되는 게 있었으니까요. 라쏘는 심지어 더 줄었고 뭐 모든 방법에서 다 동일하긴 하지만 여기 고차로 갈수록 거의 뭐 역할을 안 주고 있죠. 특히 라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이 나왔다는 게 여기에 있는 피처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도 되기도 하죠.
여기에 실제 파라미터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0이었죠. 실제 파라미터가 바이어스가 5였고 1차, 2차, 3차, 4차, 5차가 개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라미터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뭘 잘못했니? 이렇게 그려보면은 상당히 다르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네, 요런 데는 좀 다르죠. 요런 데가 좀 다른데 그나마 라쏘는 이제 뭐야 2, 3 여기 3차네. 여기 3차부터 좀 잡아가는 게 보이긴 하죠. 근데 바이어스 텀에는 다들 실패를 했네요. 어쨌든 실제 트루 파라미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뭐 레귤러리제이션의 효과로 뭐 저런 게 뭐 나타났다. 뭐 그런 결과가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우리 뭐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랑 그 두 가지 레귤러리제이션 방법까지 보고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